청소년기에는 여드름이 전혀 없었는데 성인이 되면서 여드름이 나면서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음하고 수면 부족 등 생활 습관이 잘못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잘못된 식습관 때문에 담적이라는 독소가 축적되면서 발생하는 여드름은 위장병이나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동반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속도 불편한데 피부까지 나빠지니 더욱 괴롭습니다. 성인 여드름 중에 피부 관리를 받고 치료를 해도 호전되지 않고 재발하는 분들이라면 피부만 치료할 것이 아니라 겉과 속을 같이 치료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몸속에 담적이 축적되어 발생하는 여드름은 항생제나 소염제 복용으로도 쉽게 호전이 되지 않습니다. 항생제나 소염제가 오히려 위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에 담적이 쌓이면 위장 기능이 나빠지는데 항생제나 소염제 복용으로 위장 기능이 더 나빠지기 때문에 여드름이 더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 복용 후 여드름이 더 악화되는 특징이 있다면 이는 위장병 때문에 발생하는 여드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정 부위에만 나는 여드름이라면 몸속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당연히 몸속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여드름이라도 얼굴 전체에 날 수도 있습니다. 특정 부위에만 난다면 더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닌지 감별해야 합니다. 남자분들 턱에 여드름이 많이 난다고 하면은 면도에 의해서 발생하는 여드름이 아닌지부터 확인을 해야 하는 것처럼 말이지요. 외적 요인이 아님에도 턱에만 여드름이 난다면 대장 관련 증상이 없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이마에만 여드름이 난다면 위장 기능이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위의 대장 기능을 검사하는 것은 꼭 위내시경, 대장 내시경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능성 소화불량이나 과민성 대장증후군처럼 증상은 있는데 검사를 해봐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면 보통은 신경성 스트레스성이라고 하기 쉬운데 한의학에서는 이런 경우를 담적병이라고 진단합니다. 잘못된 식습관 때문에 몸속에 담적이라는 독소가 축적되어 유아장 기능에 이상이 생겼다는 것이고 그 때문에 여드름 같은 피부병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담적 때문에 발생하는 여드름이라면 음식에 의해서 악화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기름진 음식, 튀김, 고기를 왕창 먹고 나서 여드름이 확 생겼다. 밀가루 음식, 피자, 빵을 먹었더니 여드름이 골맞다. 매운 음식을 먹었더니 다음날 아침에 여드름이 났다. 이처럼 여드름이 음식에 의해서 또는 가식을 했더니 야식을 먹었더니 심해졌다는 반응이 나타난다면 몸속의 담적 때문인지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합니다. 또 위장병 증상,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으면서 여드름이 계속 나고 있다면 이것도 담적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화기 관련 증상이 있는 분들에게는 몸에 좋다고 알려진 현미, 잡곡, 과일, 생야채 등이 여드름을 발생시키는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현미, 잡곡이 몸에 좋다고 해서 식단을 바꿨는데 여드름이 난다거나 야채나 과일을 많이 먹었더니 뾰루지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놓치기 쉬운데 진료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유심히 증상을 관찰하다 보면 전혀 몰랐는데 제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마른 체형, 피부가 하얗고 피부가 얇은 여성분들 경우에 현미, 잡곡, 생야채, 과일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기능성 위장장애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여드름이 몸속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경우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인 여드름, 특정 부위에만 나는 여드름, 위장이나 대장 관련 증상이 있으면서 여드름이 있는 분, 음식에 의해서 악화되는 여드름이라면 겉과 속을 같이 치료합시다.